천풀TV 천자방 플러스입니다. 자, 법인이 입찰할 경우에 입찰표 작성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이 입찰할 경우에는 본인이 개인이 입찰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개인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자, 개인이 입찰을 합니다. 자, 개인이 입찰을 하는데, 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자, 홍길동 개인입니다. 만약에 법인이 입찰할 경우에는 이 자리에 주식회사 무슨 건설 대표이사 홍길동, 주식회사 뭐 어떤 사무명을 적고 뭐 대표이사 누구누구 뭐 이런 식으로 법인 이름을 적으면 되겠지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법인 이름을 적으면 관계 없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렇게 성명란에 개인을 적을 때는 홍길동, 법인일 경우는 법인 이름을 적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법인이 어떻게 법인 대표가 참석하지 못하고 대리인이 왔을 경우에, 자,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회사 한국건설이라는 이름을 적으시고, 자, 밑에 대리인 김철수를 적으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우리는 입찰표를 작성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꼭 주의사항을 읽어 보십시오. 법원에서 이 입찰표를 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주의사항이라고 적었던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본인이 잘못 적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입니다. 자, 불이익은 뭐겠습니까? 본인이 1등이 됐는데 잘못 적었다 하여 무효 처리하겠지요. 그래서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시면 되고, 이 주의사항에서 여러분들이 자, 3번 란 보겠습니다. 3번 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인이 입찰할 경우에는 어떻게? 자, 보십시오. 법인이 입찰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번호란에는 사업자 번호를 적으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을 잘 읽어보시면은, 그리고 법인이 입찰할 때는 법인의 등기부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참여할 때는 법인 등기 증명서를 제출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때는 사본은 안 됩니다. 사본은 무효가 됩니다. 원본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자, 우리 법인이 참석할 때 보통 법인에 있는 대표이사가 참석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회사에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직원이 오는 경우가 많고, 또 아는 지인, 친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인 이름을 적고 대리인 김철수 오는 그분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대리인의 도장을 찍었는데요. 도장을 찍든 안 찍었든 저는 관계는 없다 했습니다. 위임장만 잘 찍으시면 됩니다. 요 도장은 나중에 이 도장이 같아가지고 만약에 폐찰, 즉 떨어졌을 때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보증금을 받았다는 도장입니다. 그래서 이 도장과 이 도장이 같아야 되는데요. 도장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했죠? 걱정하지 마시라. 왜? 치장을 찍으면 되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주의사항에 보면은 6번 난 보겠습니다. 6번에 보면은 위임장은 입찰표 뒷면에 있습니다. 입찰표 뒷면에 있고, 뒷면에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왔을 경우에. 자, 우리는 위임장을 보겠습니다. 자, 위임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대리인 김철수를 작성하고 본인은 참석하지 않은 본인은 주식회사 한국건설 대표이사 홍길동 이렇게 본인을 작성하였습니다. 참석하지 않는 본인을 기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리인 오늘 본인을 대신해서 온 사람 이름을 적는 겁니다. 요 김철수와 입찰표에 있는 김철수가 같아야 됩니다. 동일인.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요. 입찰표에도 대리인, 위임장에도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 이름을 2번 적는다. 하나만 적으면 무효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본인 대표이사 적고, 아까 제가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 6번 난에 보니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자, 대리인이 왔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그 인감에 나와 있는 인령
도장이 지금 본인이 했던 요 한국건설 인증 도장과 맞아야 됩니다. 즉 법인 인감 도장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 인감 증명서는 사본은 안 된다. 원본이 돼야 된다. 사본은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동 입찰자들이 입찰표 작성을 어떻게 합니까? 이럽니다. 공동 입찰표는 지금 입찰 법정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부부들이 입찰할 때는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지인이라든지 또 아시는 분들하고 같이 특히 경매 공부를 같이 하는 스터디 그룹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공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한 거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대출 돈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1000%는 그렇게 생각하고 부부가 들어올 때는 아마 세금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기일 입찰표를 딱 보시면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주의사항을 할 때는 항상 이유가 있다 했습니다. 자, 주의사항 몇 번? 9번입니다. 자, 9번에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두 사람 이상으로 공동으로 입찰할 경우에는 공동 입찰 신고서와 입찰표를 함께 제출하라. 자, 여기서 지금 입찰표네요. 근데 공동 입찰 신고서 같이 제출해라. 자, 이것이 공동 입찰 신고서네요. 자, 우리 입찰 법정에 가면은 이렇게 공동 입찰하신 분들은 입찰표와 입찰 신고서가 같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같이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9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 입찰 신고서 입찰표를 함께 제출하고, 자, 문제는 이겁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키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입찰표 본인란을 작성할 때는 별첨 공동 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는 말을 작성하세요. 자, 공동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입찰표 본인란에 어떻게 적어라? 여기 있네요. 땡땡 돼 있죠? 별첨 공동 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 이렇게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죠. 이거를 보시면 관계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첨풀은 입찰 법정에서 한번 근무하실 때 제가 80명 이상 오는 것을 봤습니다. 한 사건에 공동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분이 80명 이상이었습니다. 80명에서 90명 사이인데요. 정확한 인원은 제가 알 수 없고 88명 정도로 기억합니다. 작년 11월달, 12월달 정도로 제가 기억납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그분들 80명을 본인란에 어떻게 다 적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 이상 들어올 때는 홍길동, 춘향이, 주민등록번호 2개, 주소 2군데, 전화번호 2군데 이렇게 하면 적을 난도 없고 조금 혼동되니까 그냥 두 사람 이상으로, 자, 주의사항 9번 두 사람 이상으로 공동 입찰할 경우에는 별첨 공동 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 이렇게 적으라고 9번에 땡땡 해가지고 딱 글을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고 두 사람이 그날 참석하였습니다. 즉 부부가 참석하였는데요. 자, 공동 입찰사 신고서에는 어떻게 적었나? 홍길동, 김철수 다 적는 겁니다. 그리고 지분 표시 2분의 1, 2분의 1 사겠다는 겁니다. 꼭 2분의 1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분의 7, 10분의 3, 어떤 사람들은 10분의 4, 10분의 6, 10분의 2, 10분의 8. 지분은 자기 마음대로 옵니다. 마음대로.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들 원하는 지분을 적어야 되는데 단 두 지분이 합해서 1이 돼야 된다는 거. 그것만 명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공동 입찰자 신고서에 지분 표시를 하지 않았다 해서 무효는 아닙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에는 지분 표시를 하지 않으면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두 분들이 공동으로 입찰하는
걸로 확정되고 등기도 그렇게 등기 작성이 되는 겁니다. 한 번은요, 입찰법정에서 두 분이 왔는데 이게 안 적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무효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통과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입찰법정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분 안 적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효 아니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지금 적겠다. 아닙니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입찰표는 취소, 변경, 교환이 안 된다고. 한 번 들어온 것은요, 변경도 안 되고 취소도 안 되고 보완도 안 되는 겁니다. 작성이 안 되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을 적지 않았다 해서 무효는 아니고,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2분의 1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2분의 1이 아니래요. 자기는 7대 3이라 합니다. 자기가 7이고 남편이 3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하고 난 후에, 나중에 등기가 되고 난 후에 경정 결정을 하시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때는 또 돈이 들어가지 않냐? 당연히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주금은 여러분들이 안 적었으니까 제가 취소, 변경, 교환 또 보완도 안 된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부인은 7대 3을 고집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무조건 안 됩니다. 취소, 변경, 교환이 안 된다. 보완도 안 된다. 자, 입찰표가 개찰되고 후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우리는 2분의 1, 2분의 1씩 해가지고 공동 입찰서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자, 우리 부부가 동시에 두 사람이 입찰을 공동으로 입찰하는데 한 사람이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직장 일을 해야 되고 집안 일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자, 표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마찬가지 두 사람 이상은 어떻게 적어라? 별첨 공동 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 이렇게 적으랬죠. 그래서 이렇게 적는 겁니다. 적고 김철수가 참석했습니다. 자, 김철수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라 칩시다. 그러면 김철수가 참석하고 한 사람 참석하지 않았어요. 뭐 본인과의 관계는 뭐 가족도 되고 배우자도 되고 지인도 되고 아무 때도 됩니다. 뭐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입찰표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 별첨 공동 입찰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 적고 대리인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도장을 찍어라 찍지 마라 여러 말이 맞는데요. 이 도장은요, 안 찍어도 무방하다는 소리는 제가 옛날부터 많이 했습니다. 입찰표 도장은 관계없다. 도장이 없으면 치장을 찍으면 된다. 관계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건이 폐찰, 즉 떨어졌을 때는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하는 도장을 받는 거예요. 도장이 없으면 치장입니다. 자, 이 도장을 찍었다면 이 도장도 이게 똑같이 찍어야 도장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장 표시가 있는데 굳이 도장이 없으면 치장을 찍어도 무방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위임장입니다. 자, 우리는 한 사람이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입찰표 뒷면 바로 양면에 이렇게 위임장이 있으니까 그날 참석하지 않는 홍길동을 적고 홍길동의 대리인이 김철수다. 그러니까 김철수를 적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입찰하는 사람이 위임장 대리인을 왔을 때는 자기 이름을 두 번 적는다. 어떻게? 입찰표에 대리인 한 번, 위임장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적는다. 그런데 우리 입찰법정에서 이렇게 입찰표하고 위임장이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으로 보이죠. 그러니 이쪽 대리인 부분은 적지 않고 위임장에만 적습니다. 그러면 김철수가 한 번 적은 거죠. 무효입니다. 이 무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오래 했던 사람, 상당히 경매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자주 많이 틀립니다. 왜? 옛날에는 이거를 봐줬는데 지금은 이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013년 7월 달부터 부동산 처리 지침이 변경되고 난 이후부터는 일체 안 됩니다. 입찰표도 대리인, 위임장에도 대리인이 두 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통 경매법정을 처음 찾고 경매 기초를 배운 초짜들은 절대 안 틀립니다. 고수들이 자기들이 옛날 방식도 옛날 방식대로 하던 생각이 나니까 그대로 적었는데 무효가 됩니다. 제가 이 무효는 제 강의하는 강사님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으로 들어올 때는 무조건 참석하든 참석하지 않든 입찰 신고서에 참석자 이름을 다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 적고 지분 표시하시고, 또 말씀드립니다. 지분은 2분의 1, 2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7, 10분의 4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제가 80명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80명도 다 돼서 1이 돼야 됩니다. 1이 돼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80명도 이게 다 적습니다. 그런데 천풀님, 천자봉 플러스님, 용지가 모자라잖아요. 자, 용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루 전날에 대부분 홈페이지라든지 해서 출력받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다자르치도 무관합니다. 즉, 공동 입찰 신고서 하나만 적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칸을 10칸을 만들어서 이름을 적어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입찰자 이름 사람들 다 적으시면 되고, 마찬가지 위임장에도 80명을 다 적는 겁니다. 만약에 대리인 혼자 왔을 경우에, 그때도 80명의 대리인 혼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자방 플러스는 80명에 대한 위임장을 보고 인감증명서가 80장이 왔는데요. 80장 순서대로 홍길동 인감이 맞다 안 맞다, 그 다음 맞다 안 맞다, 약 한 20분 이상이 걸려가지고 법정이 조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입찰 법정했던 분들은 좀 짜증도 날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저희들은 입찰한 사람들은, 입찰자 담당자들은 하나가 잘못됐을 때 그 불이익을 받았으면 안 되니까 저희들은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인감 도장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인감 증명서와 이렇게 위임장에 작성한 인감 도장이 인형이 상이하면 무효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하루 전날 꼭 인감 도장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공동 입찰 신고서 작성하는 요령, 공동 입찰자가 입찰하는 요령, 그리고 우리가 법인이 입찰하는 요령, 그리고 법인 대리인이 왔을 때 입찰하는 요령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